당신은 파티에 있습니다. 주위는 웃음소리와 활기찬 대화로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농담을 주고받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당신은요? 당신은 손에 잔을 들고 벽지 무늬에 극도로 관심이 있는 척하는데 달인이 되어 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치열한 대화가 오갑니다. 무슨 말이든 해야 해. 똑똑한 말이든 재밌는 말이든. 벌써 주제가 바뀌었네. 그래, 다음 기회에. 익숙한 상황인가요?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난 그냥 게을러, 뇌를 쓰기 귀찮아 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난 너무 바보 같거나 지루해서 할 말이 없어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결론 모두 아마 틀렸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당신의 침묵이 결함의 신호가 아니라 당신의 뇌가 벌이는 매우 복잡하고 거의 티탄적인 작업의 결과라면요. 모임에서 침묵하는 이 습관은 종종 단점으로 여겨집니다. 거만하거나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그냥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죠. 당신 스스로도 그렇게 믿기 시작합니다. 친구들과의 모든 만남이 재치와 사회성을 평가하는 시험처럼 느껴지고 당신은 매번 낙제하는 것 같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끝없는 자기 비판이 맴돕니다. 왜 나는 저 사람처럼 못할까? 저렇게 쉽게 대화하는데. 다들 나를 바보라고 생각할 거야. 내 시무룩한 표정 때문에 분위기를 망치고 있어. 이 내면의 비판가는 너무나 시끄러워서 당신의 뇌가 외부 세계를 향해 어떤 생각을 형성하려는 시도조차 삼켜버립니다. 집에 돌아오면 레몬처럼 완전히 지쳐 있습니다. 거의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역설적인가요? 전혀 아닙니다. 당신은 대화 때문에 지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싸움 때문에 지친 것입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완벽한 대화 상대라는 이상에 맞추려는 시도 때문에요. 그렇다면 이 강력한 컴퓨터인 뇌는 왜 평범한 사회적 상황에서 갑자기 멈춰 버리는 걸까요? 세 가지 핵심 원인을 분석해 봅시다. 첫 번째 원인, 인지 과부하. 항공교통 관제사를 상상해 보세요. 그는 동시에 수십 대의 비행기를 레이더로 추적하고 조종사의 교신을 듣고 명령을 내리고 날씨를 확인합니다. 인지 부하가 엄청나죠. 그룹 대화 속 당신의 뇌가 바로 그 항공교통 관제사입니다. 뇌는 다음의 일들을 해야 합니다. 1. 현재 말하는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도움, 비언어적 신호, 즉 표정, 제스처, 억양을 분석합니다. 3. 다른 참여자들의 반응을 살핍니다. 누가 웃었나? 누가 찡그렸나? 4. 대화의 맥락을 기억합니다. 5분 전에는 무슨 얘기를 했지? 이와 동시에 자신만의 관련성 있는 생각을 형성하려고 노력합니다. 6. 자신의 의견을 말할 적절한 타이밍인지 평가합니다. 7.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말로 표현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작업입니다. 특히 외부 자극에 더 민감한 뇌를 가진 내향적인 사람들에게는 이 부담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됩니다. 뇌는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들어오는 정보를 분석하는데 너무 열심히 일한 나머지 나가는 정보, 즉 말에는 자원이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 경우 침묵은 꺼짐 상태가 아니라 절전 모드입니다. 뇌는 가장 중요한 작업, 즉 데이터 처리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인, 사회적 심판에 대한 두려움. 여기서 조명 효과, 스포트라이트 에펙트라는 강력한 인지 편향이 작용합니다. 우리는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쏠려 있고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현미경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우리는 만약 잘못된 말을 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영원히 기억하고 우리를 어색한 괴짜로 분류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대부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지, 그리고 무슨 말을 할지에 대한 걱정으로 바쁩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자신에 대한 타인의 관심을 실제보다 약 2배 정도 과대평가합니다. 아무도 당신에게서 천재적인 말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일주일 후에 당신의 농담을 분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뇌는 이것을 모릅니다. 부족 사회에서 생존을 담당했던 고대의 메커니즘이 소리칩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에서의 실수는
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조심해. 그래서 당신은 조심합니다. 침묵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침묵을 택할 정도로 말이죠. 이는 분석마비로 이어집니다. 당신이 자신의 말을 너무 오래 저울질하는 동안 대화는 이미 저만치 앞서 나가버립니다. 세 번째 원인, 처리 속도의 차이. 사람들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의 프로세서는 빠르고 거의 즉각적인 반응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들은 소리내어 생각하는 외향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자신이 한 말을 처리합니다. 다른 사람들, 주로 내향적인 사람들은 그 과정이 반대입니다. 먼저 깊은 내적 처리와 모든 측면에서의 분석을 거친 후 비로소 준비되고 숙고된 결과를 내놓습니다. 주제가 만화경처럼 빠르게 변하는 빠른 그룹 대화에서 깊은 처리자들은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당신이 고양이 농담을 분석하고 완벽한 답변을 구상하는 동안 그룹은 이미 양자물리학을 논하고 화성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느린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사고방식이 단거리 경주가 아닌 마라톤 스타일인 것입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상황을 살펴봅시다. 상황 1. 전문가 클럽. 친구들이 당신이 보지 않은 드라마의 마지막 시즌이나 당신이 잘 모르는 파이썬 프로그래밍의 미묘한 차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반응. 아, 지루해. 그냥 핸드폰이나 봐야지. 이는 회피입니다. 똑똑한 침묵의 반응. 당신은 주의 깊게 듣습니다. 요점을 파악하려고 노력합니다. 당신의 침묵은 수동성이 아니라 적극적인 정보 수집입니다. 당신은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적 의견을 덧붙일 수는 없지만 질문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 캐릭터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또는 복잡하게 들리네요. 이건 비슷한가요? 상황 2. 탁구게임. 두세 사람이 매우 빠르고 감정적인 대화를 나눕니다. 말이 탁구공처럼 오고 갑니다. 불안한 반응. 나는 절대 끼어들 수 없을 거야. 저 사람들은 너무 빠르고 똑똑해. 나는 여기리시니. 이는 자기 비하입니다. 똑똑한 침묵의 반응. 당신은 지금이 긴 독백을 할 때가 아님을 이해합니다. 당신은 관중이자 심판이 됩니다. 당신의 역할은 비언어적으로 대화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 짓고 말하는 사람을 쳐다봅니다. 때로는 정확해, 와, 대단하다. 같은 짧은 한마디만으로도 라켓을 뺏으려 하지 않고 게임의 일부로 남을 수 있습니다. 상황 3. 지뢰밭. 대화가 정치, 종교, 돈과 같은 날카롭고 갈등적인 주제로 흐릅니다. 분위기가 고조됩니다. 겁쟁이의 반응. 오, 안 돼. 이것만은 나는 여기 없는 셈 쳐야지. 이는 회피입니다. 똑똑한 침묵의 반응. 당신은 모든 단어를 저울질하며 침묵합니다. 부주의한 한마디가 불을 지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당신의 침묵은 지혜와 감성 지능의 표시입니다. 당신은 불에 기름을 붓는 대신 모서리를 둥글게 하거나 주제를 전환할 순간을 기다립니다. 좋습니다. 침묵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전히 불편하고 대화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을 억지로 바꾸거나 분위기 메이커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몇 가지 간단한 기술을 익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1단계. 목표를 바꾸세요. 말하기에서 듣기로. 당신의 가장 큰 실수는 천재적인 말을 해야 한다는 과제를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압박을 만듭니다. 다른 목표를 세우세요.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100% 이해하기. 탐험가가 되십시오. 적극적인 경청은 멍한 표정으로 침묵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선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고 하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머릿속으로 할 말을 연습하는 대신 진정으로 들을 때 마법이 일어납니다. 첫째, 긴장이 풀립니다. 둘째,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겨납니다. 2단계, 질문의 달인이 되세요. 질문은 자신이 이방인처럼 느껴지지 않으면서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초점을 다른 사람에게 옮겨 당신에 대한 조명 효과를 제거, 당신의 관심을 보여줍니다. 복잡한 구조는 잊으세요. 간단하고 개방적인 질문을 사용하세요.
흥미롭네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나요? 그때 어떤 기분이었어요? 이것은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떤 대화 상대에게나 매우 가치가 있습니다. 3단계 앵커 기술. 모든 대화 참여자를 따라가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것은 인지 과부하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가장 호감이 가거나 주제가 가장 가까운 사람, 즉 앵커 한 명을 선택하세요. 그 사람과의 대화에 집중하세요. 이것은 혼란스러운 그룹 대화를 큰 그룹 안에서의 더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1대1 대화로 바꿔줍니다. 4단계 3초 규칙. 말하고 싶은 생각이 떠오르면 분석마비 과정을 시작하지 마세요. 스스로에게 3초를 주세요. 하나, 둘, 셋. 그 시간 안에 말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그 생각은 그냥 놓아주세요. 후회나 자기 비판 없이. 그 순간에는 좋았지만 순간은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순간이 올 것입니다. 이 기술은 완벽주의와 실수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때에 말한 불완전한 한마디가 머릿속에만 남은 완벽한 말보다 낫습니다. 5단계 작은 기여를 인정하세요. 당신은 대화 참여가 길고 내용 있는 독백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농담에 대한 웃음, 놀라움의 와. 짧은 동의해도 모두 완전한 기여입니다. 그것들은 텍스트의 구두점과 같습니다. 그것들 없이는 글이 무너집니다. 그들은 그룹에게 나 여기 있어 너희와 함께야 같은 생각이야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작은 형태의 참여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그것들은 사회적 유대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결론입니다. 당신의 침묵 습관은 게으름이나 어리석음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실시간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복잡한 과제를 해결하려는 깊고 분석적인 마음의 표시입니다. 이는 과부하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방어 메커니즘입니다. 당신의 침묵을 적으로 보지 마세요. 그것을 동맹으로 만드세요. 의식적으로 침묵하는 법을 배우세요. 듣고 관찰하고 분석하세요. 그리고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관계를 맺기 위해 말하는 법을 배우세요. 질문하고 관찰한 것을 나누고 지지를 표현하기 위해서요. 세상은 더 많은 시끄러운 목소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절실히 주의 깊은 경청자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당신이 바로 그들 중 한 명일 것입니다. 당신의 힘은 침묵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의미 있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